창밖에서 들리는 낯선 전화 소리에 저는 몸을 움츠렸어요. 어둠이 깔린 거실, 남편의 옷에서 발견한 낯선 향수 냄새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낯선 여자 이름과 함께 다시 만나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숨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까? 하지만 그 메시지와 향수 냄새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의심을 확인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불안과 의심이 제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째예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였어요. 남편은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저를 위해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특별한 날에는 꽃을 선물하곤 했어요. 우리는 여행을 즐기며 추억을 쌓았고 주변에서는 저희 부부를 이상적인 커플로 부러워했어요. 대화가 잘 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해결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가장 큰 자랑거리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야근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고, 일의 책임감 때문에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며 자주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노력을 이해하고 응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어들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날이 드물어졌어요. 주말에도 회식이나 출장 핑계로 외출이 잦아졌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어요. 저는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고, 식탁 한쪽에 덩그러니 남은 빈 그릇들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침실에서도 남편은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이 허전해졌어요.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올 때면 향수 냄새가 풍겨왔지만 피곤해서 회식 자리에서 묻었다는 말로 얼버무렸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남편의 냉담한 태도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손을 잡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뿌리치는 그의 모습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어요. 그 자국은 선명한 붉은색이었어요. 셔츠의 칼라 부분에 번져 있었고 세탁으로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듯한 흔적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기분이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며 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불안한 눈빛과 서둘러 옷을 갈아입던 행동이 떠오르며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셔츠를 다시 확인했어요. 립스틱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야근이었다던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의심이 점점 더 커졌어요. 이 흔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자국을 지워야 할지 아니면 남겨둬야 할지 갈등하며 눈물을 삼켰어요. 이 순간부터 제 신뢰는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셔츠에서 발견한 립스틱 자국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이곤 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엔 남편과 그 낯선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은 항상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화장실까지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도
거실에 앉아 있지 않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전에 없던 행동들이 저의 의심을 더욱 키웠어요. 주말에도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는 혼자 남은 집안에서 남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서랍장을 열어봤어요. 속옷 사이에서 낯선 호텔 영수증이 발견됐어요. 날짜는 남편이 회식이 늦어 회사에서 잤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 영수증을 손에 쥔 채 머리가 하얘졌어요. 영수증에는 호텔 이름과 방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객실 사용 시간이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 불씨는 점점 더 커졌어요. 며칠 뒤 남편의 차 안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조수석 아래를 뒤져보니 화장품 파우치가 떨어져 있었어요. 파우치 안에는 립스틱과 향수, 그리고 작은 송어울이 들어 있었어요. 송어울에는 분명히 여성의 얼굴 화장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물건을 손에 쥐고 떨리는 손으로 닫았어요. 남편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는 순간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결국 남편의 뒤를 밟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회식을 간다고 나간 날, 저는 택시를 타고 그가 간다는 장소를 따라갔어요. 예상했던 대로 그는 회사 근처 술집이 아니라 호텔 근처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멀리서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나 웃으며 손을 잡는 모습을 보고 제 심장은 멈출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손에서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휘몰아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슴이 먹먹하고 머리가 텅 빈 기분이었어요. 집안은 어두웠고 남편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되짚어 보았어요. 남편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작은 단서 하나라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저의 마음속 믿음은 돌이킬 수 없이 금이 가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을 맞았어요. 밤새 흐릿한 기억과 상상들이 뒤엉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옷장을 열었어요. 출근용 정장이 걸려있는 한쪽 끝, 평소 잘 입지 않는 재킷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재킷 주머니를 뒤졌어요. 그 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어요. 송을씨로 적힌 다음 주 금요일 7시 그곳에서 만나라는 문구와 함께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쪽지가 뭘 의미하는지 뻔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쪽지를 손에 쥔 채 숨을 고르고 다시 주위를 살폈어요. 서랍 안쪽 깊숙이 감춰진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값비싼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도 아닌데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게 의심스러웠어요. 남편은 최근 저에게 선물 하나 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한 뒤 저는 그의 가방을 몰래 확인했어요. 가방 안에는 호텔 키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호텔 이름을 보니 남편이 예전에 출장 갔다고 했던 지역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키카드 뒷면에는 체크인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 남편이 야근을 했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더는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일정표 앱을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오후 7시부터 예약이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미팅 장소가 호텔 로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의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귀가 시간을 기다렸어요. 예상보다 늦은 시간에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옷에는 향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고 머리칼은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 회식은 어땠어? 남편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테이블에 호텔키 카드와 쪽지를 올려두었어요. 남편이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대답해봐. 이게 뭔지. 남편은 입술을 떨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오해야. 동료가 잠깐 맡겨둔 건데. 남편은 재빨리 쪽지를 손에 쥐고 주머니에 넣으려 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막았어요. 동료가 맡긴 거라면 왜 그렇게 당황해? 그리고 이 목걸이는 뭐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깔았어요. 그건 회사 거래처 직원 생일 선물이었어. 내가 대신 전달해 주려고 했던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이 호텔 키카드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적혀 있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건데? 남편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내가 회식이 끝나고 잠깐 쉬려고 간 거야. 집에 들어올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진짜야, 믿어줘.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너는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당신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어.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어요. 제발 믿어줘. 정말 실수였어. 잠깐 흔들렸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정리하려고 했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과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남편의 배신을 확인한 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배신과 거짓말에 대한 분노가 온몸을 뒤덮었고 저는 반드시 두 사람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겠다고 결심했어요. 법적인 절차가 아닌 제가 직접 움직여서 무너뜨리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호텔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곧 나타난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마주한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지연이었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친구가 제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 넌 모든 걸 다 가졌잖아. 좋은 남편, 안정된 가정, 완벽한 삶. 난 그게 너무 부러웠어.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녀를 쳐다봤어요. 먼저 저는 남편과 지연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했어요. 그들의 만남 장소와 일정, 지연의 SNS까지 모두 확인하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지연이 남편과 함께 있는 사진을 확보한 뒤 저는 그녀의 직장 동료들과 가족에게 접근했어요. 그녀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과 함께 그녀가 남의 가정을 파탄낸 이야기를 은근히 흘렸어요. 지연의 회사에서는 그녀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졌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회사 상사들은 그녀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지연은 직장에서 왕따가 되었고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면서 직장 생활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에 대한 복수도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저는 그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일부러 망가뜨렸어요. 그가 발표에 실패하도록 자료에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프린터 오류로 마감 직전에 혼란을 주었어요. 남편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쳤고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었어요. 결국 회사에서 강등되고 이후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지연과 남편이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층 더 강도 높은 복수를 계획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 뒤 그의 불륜 사실을 친구들과 가족 모임에서 공개했어요. 남편은 가족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했고 부모님에게서도 큰 질책을 받았어요. 그는 점점 혼자 고립되어 갔어요. 지연에게도 마지막 타격을 가하기 위해 그녀의 연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지연은 남편과의 관계 외에도 또 다른 남자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했고 지연은 그 남자와도 이별을 겪었어요. 결국 그녀는 모든 인간관계를 잃고 외롭게 남겨졌어요. 복수가 끝난 뒤 저는 허탈함과 후련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두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순간적인 만족감을 느꼈지만 가슴 한편에는 씁쓸함도 남았어요. 복수는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과연 이 복수가 제가 원하던 해답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처를 마주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짜 복수였을까요? 남편과 지연은 제가 준비한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은 직장도 잃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했고 지연은 주변의 시선과 소문 속에서 외롭게 남겨졌어요. 하지만 복수를 마친 저는 생각보다 허탈했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불타올랐던 감정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공허함과 씁쓸함이었어요.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진정한 승리일까? 저는 무너진 사람들을 보며 잠깐의 만족을 느꼈지만 동시에 스스로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큰아이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전 아이를 꼭 안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이의 눈빛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밤마다 엄마 곁에서 자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이 상처가 단순히 저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 묻거나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복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함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난날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눈물이 흘렀어요. 배신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고 복수는 그 상처를 완전히 덮어주지 못했어요. 복수는 정말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일까요?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